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2차 시대까지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제 3차 시에는 제4강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건, 행정청, 즉, 행정기관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도 어떤 복잡 다단하게 얽혀있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를 법률이 100% 규율을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80% 또는 70% 정도밖에 규율을 안 하고 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뭐죠? 그럼 재량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재량을 행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행정 법률의 어떤 해석 또는 적용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원칙을 만들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비례의 원칙, 즉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든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이러한 원칙들이 기존에 있던 법률에 의해서 도출이 되거나 또는 해석이 될 때에 그때의 그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은 무엇이냐? 즉 4강에서는 그러한 행정법의 어떤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행정법과 해석, 그러니까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인 거죠.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떤 행정사건, 그쵸? 행정사건이 생겼을 때에 행정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어떤 사건인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 또는 그 문제기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찾은 다음에 그쵸? 사실관계를 하고 법률 조항을 찾은 다음에 맞는 그 다음에 그 법률 조항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법원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을 해서 이 법률은 이러이러한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행정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어떤 행정법의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통한 그 문제에 대한 적용이 되는 거죠. 해석을 해서 그 해석 결과를 가지고 그 행정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어떤 행정 쟁송이 생겼을 때에 그쵸? 행정 쟁송이 생겼을 때에 그 행정 쟁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쵸? 법원에서 원래 의미예요. 법원에서 그 행정 법률 즉 행정법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이 진정한 어떠한 의미인가 그 조항이 실제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떤 행정 쟁송의 문제 그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때의 어떤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은 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근거 자료도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 해석이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생기고 그러면 앞으로 행정청이 어떤 재량을 행사할 때에 이러이러한 기준 그쵸? 행정법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칙이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법률의 근거가 아예 없거나 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도 이게 100% 그런 행정쟁성의 문제를 규율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규율을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행정청의 재량이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 재량을 행사할 때에 어떤 원칙이 되는 거죠. 통제 기준이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때 어떤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제4강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은 행정법의 법 집행을 위한 법에서 그렇겠죠. 결국에는 행정법에 있는 어떤 법률을 어떤 행정 쟁송이 생겼을 때 행정적인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거기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 법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러한 법 해석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사람을 살인한 자 그쵸? 사람을 살인 즉 살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쵸? 이해하시나요? 그 살인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유기징역 3년 3년에 처한다. 이런 거죠. 그럼 살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살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파악을 해야겠죠. 이런 것처럼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률에 애매모호한 어떤 단어, 그쵸? 단어가 있거나 또는 문장이 있거나 이럴 때 그 조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해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행정정책 문제에 그 조항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 법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를 해석을 해서 그 행정적인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법의 법 집행을 위한 법 해석. 그렇겠죠? 자,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자, 그렇죠? 행정은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되는 거죠. 자, 원칙은 행정청에게 법률을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그렇죠? 결국은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는 게 뭐냐?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법률에 부합하게 행정행위를 해야 되고, 자, 법률에 부합하게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 당연히 법률을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뭐가? 네,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그 자체가.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행정 또는 행정청은 헌법과 법률 안에서 형식적 또는 실제적 법률에 따라 국가 임무를 집행을 하고, 그렇죠. 자, 이때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령을 해석하여, 그렇죠, 법을 집행한다. 그렇죠. 제일 먼저 어떤 행정청의 어떤 그 공익 달성, 즉 행정의 문제 또는 행정의 분쟁이라든지 문제, 즉 그러한 문제에 어떤 조항을 해석을 할 때에는 그걸 왜 해석하냐? 그러한 행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공익을 달성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죠. 자,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공익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익 달성이죠. 공익 달성. 그런데 공동체의 이익이 공익인 거죠. 그렇죠. 공익 달성을 위해서 하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어떤 법률 조항이 필요하냐? 그래서 법률을 찾고, 이 법률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행정 쟁송,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그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행정청은 제1차적 법 해석 기관이다. 물론 문제가 생겨서 행정법원으로 가면, 자, 법원에서 이 법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다라고 해석을 다시 한번 하지만, 제1차적으로는 행정청, 그쵸? 행정청이 제1차적 법 해석 기관인 거죠. 왜냐하면 행정청이 어떤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그쵸?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청이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청은 제1차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찾고 그 법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법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래요?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청이 제1차적 법 해석 기관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1차적 법 해석이 잘못됐다. 그럴 때 어디로 가요? 행정 쟁송으로 가게 되고, 자, 거기서 어떻게 판단받죠? 행정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그 행정법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2차적 법 해석 기관이 되는 거죠. 행정청이 이건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누가 판단을 해요?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행정청은 제1차적 법 해석 기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행정법령의 해석과 적용. 자, 첫 번째 법 규정의 규범 구조. 행정청에 관련 행정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쵸, 해당 법 규정을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죠. 단순히 어떤 법률의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원래 법률은 뭐죠? 일반성 원칙, 즉 추상성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법률의 일반성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된다. 그렇죠.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추상성은 뭐죠? 법률을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사회 전반적인 규율을 하기 위해서 법률을 뭐죠? 추상적으로 그럴듯하게, 그렇죠. 그럴듯하게 정해놔요. 뭐뭐한 자는 뭐뭐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뭐뭐한 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어떤 여지를 두면서 어떤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규율할 수 있도록 어떤 법률의 추상성 원칙인 거죠. 그렇죠. 법률은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법 규정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이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의 규범 구조를 살펴야 한다. 그렇겠죠? 자, 행정청이 관련 행정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 규정을 해석해야 되고, 자, 이 법 규정을 해석하려면 이를 위해서 해당 법 규정의 규범 구조를 살펴야지만 그 행정법령이 가지고 있는, 즉 행정법령의 어떤 규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자, 행정법에는 뭐 행정절차법, 그쵸? 그다음에 행정 뭐 구제법, 행정조직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행정조직법을 제외하면 주로 이 행정에 관한 법률은 자,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명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자, 예를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행정 관련 법률은 행정조직법을 제외하면은 자,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런 명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법령의 기본 구조상 뭐뭐 하면은 법령의 구성 요건이죠. 그렇죠. 자, 뭐뭐 하면 자, 뭐뭐 한다,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법률의 효과 규정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어떤 법령에서 주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런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조직법을 제외하면 행정조직법은 뭐예요? 어떻게 구성된다, 어떻게 조직된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걸 빼면 주로 행정에 관련된 모든 법률이 주로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뭐 하면은 법령의 구성 요건인 거죠. 자 법령에 있어서 어떤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거죠. 즉 뭐뭐 하면 이 말의 뜻은 자 법령의 어떤 구성 요건 규정인 거죠. 뭐뭐 하면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법령의 구성 요건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법률 효과 규정인 거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구성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비로소 법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당연히 법률 효과 규정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법령의 구조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법령의 기본 구조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하면 뭐뭐 하면은 뭐죠? 구성 요건이죠. 뭐 여러분이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뭐 오리엔테이션 듣고 등록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뭐 서류를 모두 접수한다면 이거 구성 요건인 거죠. 비로소 입학을 할 수 있다. 이걸 뭐죠? 구성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자, 입학이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법령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조직법을 제외하면 자,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즉 뭐뭐 하면은 자, 법률의 구성 요건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뭐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한다. 이거는 자, 효과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행정청은 해당 사실관계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 규정을 충족하면 그렇죠. 법 규정에서 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 이런 거죠. 자, 법령 규정의 해석과 적용 구조. 그렇다면 이런 법령 규정의 해석과 적용 구조 첫 번째는 뭐냐? 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죠. 자, 법령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정청이 하는 그 행위는 뭐냐면 이러한 행정 문제가 생긴 이러한 행정 행위를 한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어떤 사실관계가 그런 거죠. 어떤 우리가 법률을 적용을 할 때 죄송합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을 할 때 당연히 어떤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재판 가거나 이럴 때 뭐예요?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면 사실관계의 확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제일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죠. 자, 법령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법령을 해석해서 적용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주장된 사실은 일상적 생활관계이므로 그중 법 적용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여 법적 사실관계를 도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그쵸? 이거를 파악하기 전에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쵸? 그 사실관계, 그쵸? 그 사실관계에 뭐가 있죠? 그냥 일상적 생활관계, 즉 법적인 책임이 없는 그런 사실도 있고, 또는 자, 법 적용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여 어떤 법적 사실관계가 있는 것도 도출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죄송해요. 여러분이 학교를 올 때 여러분이 버스를 타는 것, 자, 버스를 탈 때 여러분 뭘 찍죠? 버스 카드를 찍죠. 자, 버스 카드를 찍어야 된다는 것은 일상적 생활관계일까요? 아니면 법적 책임이 있는 관계일까요? 당연히 법적 책임이 있겠죠. 당연히 버스를 타려면 버스 요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로 오다가 어떤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니까 파란 신호등에 건너야 돼요. 그런 거죠. 그 파란 신호등에 건넌다는 것은 당연히 법적 관계가 되는 거죠. 법적 사실이 되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이 학교를 오기 위해서 인도를 걷는다. 그쵸? 인도를 걷는 것도 당연히 법적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차도를 건너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단순히 골목길을 걸어간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히 이건 법적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법적 사실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일상적 생활 관계인 거죠. 즉 뭐냐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안에는 법적 책임이 있는 법적 사실관계가 들어있고 또는 법적 사실관계가 아닌 일상적 생활관계가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법적 사실관계를 도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 생활관계하고 법적 사실관계하고 짬뽕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법적 사실관계만 먼저 도출하는 그 행위가 뭐냐? 사실관계 확정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무엇인가 책임이 있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죠. 법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일상적 생활 책임은 사실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그냥 도의적 책임인 거죠. 그걸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도덕적인 비난의 가능성은 있어도 법적인 비난 가능성은 없다 이런 거죠. 즉 법령 규정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할 때는 어떤 일상적 생활 관계에 거기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적 사실 관계를 도출하고 그 법적 사실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것만 파악해서 그 사실 관계에 적용될 법령 규정을 찾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적 사실 관계를 도출을 했다 하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적용 법령의 확정인 거죠. 그쵸? 자, 정리된 사실 관계가, 그쵸? 이 사실 관계는 어떤 사실이에요? 법적 사실 관계 도출인 거죠. 자, 이런 정리된 법적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법령에 해당되는지를 확정을 해야겠죠. 즉, 두 번째로는 적용법령을 확정인 거죠. 그래서 법률, 해당 시행령, 그렇죠? 시행규칙, 훈련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들 조사해서 자, 이러한 법적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법령에 해당하는 건지 그 해당 법령을 확정하는 거죠. 자,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법규명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행규칙이 될 수도 있고 훈련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중복돼서 될 수도 있겠죠. 법률에도 해당하고 시행령에 해당하고 어떤 고시에도 해당할 수 있겠죠. 짬뽕으로 이해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법적 사실 관계에는 이러한 법령이 적용되는구나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고 나면 뭘 해요? 그 법령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자,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러한 법령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누가 해석을 해요? 행정청이 먼저 1차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즉, 해당 법령의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자, 요건 규정과 효과 규정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 하면이 요건 규정이고 뭐뭐 하여야 한다가 법령 효과 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령을 해석 통해서 이 법령이 가지고 있는 요건 규정은 뭐고 효과 규정은 무엇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법 포섭 작용을 한다. 법 포섭 작용, 즉 이러한 법적 사실관계가 법 규정의 구성 요건 규정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그렇죠. 자, 뭐뭐 하면이라는 이 법 요건 규정, 이 요건 규정에 부합해야 되지만 그 뒤에 뭐뭐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적 사실관계가 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 규정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때 뭐예요? 불확정 법 개념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 거죠. 그쵸? 뭔가 애매한 어떤 개념이 있다. 그럼 이 개념이 과연 이 법 규정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건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런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구성 요건은 1, 2, 3, 4, 5 이게 구성 요건이라고 하면 1, 2, 3, 4는 확실하게 딱 구성 요건이 보이는데 어떤 법적 사실관계에서 근데 5번의 어떤 구성 요건을 봤더니 이거는 해당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불확정 법 개념의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네. 자, 그 법 포석 작용을 하는 거죠. 법으로 포석을 하는 거죠.
어떤 사실 법적 사실관계를 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 속으로 포섭 작용을 해요. 이게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이럴 때 이 구성 요건에 어떤 법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성 요건은 이러한 건데 약간 애매한 불확정 법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그런 법 규정 요건이 무엇이냐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떤 불확정 법 개념 해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건 변론을 하고요. 자, 다섯 번째, 다 해당이 되면 당연히 법률 효과의 결정이 있겠죠. 다섯 번째로는. 그쵸? 자, 행정청은 해당 규정에 따른 법률 효과를 부여할지 결정. 그쵸? 자, 법률 효과의 부여를 그러니까 법률 효과 부여할 선택권이 행정청에 있으면 재량행위고, 그쵸? 선택권이 없으면 기속행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비로소 이제 법률 효과, 자, 그렇죠? 네. 자, 법 포섭 작용을 통해서, 자, 법 규정의, 구성 요건 규정에 이 법적 사실관계가 부합한다면은, 비로소 이제 행정청은 해당 규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를 부여할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법률 효과를 부여할 결정이 행정청은 이러이러한, 그렇죠? 이러이러한 법률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꼭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뭐뭐, 아까 어딨죠? 어디죠? 알겠네요. 자, 뭐뭐 한다, 뭐뭐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죠. 행정청은 만약에 이러한 법적 사실관계가 이러한 뭐죠? 법령의 구성 요건 규정에 충족한다면은 행정청은 뭐뭐 한다 또는 뭐뭐 하여야 한다는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면 법 규정이 뭐뭐 한다 또는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뭐죠?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런 것처럼 자, 해당 규정에 따른 법률 효과를 부여할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뭐예요? 법 포석에서 모든 요건 규정이 충족한다면은 근데 법률 효과를 부여할 선택권이 행정청에 있으면 즉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행정청이 재량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재량행위가 되는 거죠. 그건. 근데 만약에 뭐뭐 법령 구성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은 뭐뭐 한다 또는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행정청은 자기가 뭐뭐 할 수 있다와는 정반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행정청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선택권이 없으면 이거는 기속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뭐뭐 한다, 뭐뭐가 요건이 갖춰지면 뭐뭐 한다,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있는 것은 행정청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즉 기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법 규정이. 그쵸. 근데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법령이 구성된 그 법령 구성 요건에 아예 해당이 안 되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어떤 법적 사실관계가 그 법령이 정해놓은 법령 구성 요건에 다 해당이 된다면은 그리고 법률 효과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행정청은 그 선택권, 즉 법률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뭐뭐 할 수 있다니까. 자, 이럴 때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재량행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실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 자, 행정법을 해석과 왜 적용을 하느냐? 그거는 뭐예요? 법률의 추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은 완전히 구체적으로 여러분 9시 땡 하면 무조건 출근, 9시 땡땡 하면 무조건 출근해야 된다. 죄송해요. 출근이 아니고 등교해야 된다. 자, 1초라도 늦으면 지각이다. 지각 3번이면 퇴학이다. 죄송해요.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었네요. 퇴학이다 이러면 1초가 이제 표준시로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표준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법률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 법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또 법률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 구체적으로 정한 법률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뭐예요? 행정청의 재량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재량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법률의 추상성이 있는 거죠. 어떤 법률을 제정할 때는 자, 두리뭉실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즉 뭐예요? 여지를 좀 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이런 법률의 추상성 때문에
그쵸? 이 법률의 수상성 때문에 뭐가 있어요? 그 법률을 해석하는 거죠.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으면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법률의 추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추상성 때문에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파악하고, 그 법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그 과정이 뭐냐? 그 법령이 가지고 있는 법령의 구성 요건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 거죠. 그걸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구성 요건을 법적 사실관계에 도출한 법적 사실관계가 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구성 요건을 다 만족하면, 다 충족하면 어떠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그 법률 효과를 부여함에 있어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하여야 한다는, 자, 행정청이 선택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인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냐. 그쵸? 근데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행정청이 재량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어떤 거냐? 자,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이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을 할 때, 자, 첫 번째로는 사실관계가 확정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적용 법령을 확정하고, 그 법령을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도출된 법적 사실관계를, 그쵸, 그 법령 해석한 곳에 포섭을 해보고, 만약에 다 포섭이 된다 그러면은 법률 효과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 법률 효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렇죠. 뭐뭐 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기속행위면 행정청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청이 재량으로서 법률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행정법의 해석, 즉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행정법 해석의 특수성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날씨가 꾸물꾸물한데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중간고사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